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가지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어떤 이론이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저의 근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냐에 대해서 분명히 360명 정도 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은 그래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거대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어떤 책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완독을 하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어떤 책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또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한가득 안고서 이 한국 미술사와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완독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미술사를 완독을 해가지고 좀 즐겁게 완독을 했어요. 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클릭 한국미술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양 미술사도 있는데 한국 미술사만 샀습니다. 왜냐면은 서양 미술사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 책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한국 미술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클릭 한국미술사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온 거 한번 훑었고, 그리고 이제 서양 미술사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소시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미 읽으셨던 책일 거예요. 바로 이제 곰브리치 교수가 썼던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게 이제 한 65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2주 동안에 다 읽었는데, 이 어머니가 서양 미술을 전공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미술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또 가끔씩 사무쳤는데,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가 이렇게 행동에 옮긴 거예요.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또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그리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 찾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아침에 촬영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담이지만 우리 윗집인가 어디에서의 자꾸 이 막 리코더 부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등학생인 것 같고 여자 학생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 학우의 어머니가 뭔가 이 인생의 진리를 아직 말씀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자기 자녀에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를 어린아이에게 말을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 이게 아이가 이제 살아가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뭐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웃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냥 피부로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 재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 예, 그거를 어린 시절에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진로를 빨리 잡을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방황을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수많은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이제 뭐 어머니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의 이제 자녀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명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랩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이제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아들 랩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뭐 녹음을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잠깐 멈추고 뭔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딱 들렸어. 그때 당시에 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약간 원망이 있었지. 아니,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100번 1000번 옳았습니다. 소질이 없었어. 그래서 빨리 길을 틀었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은 쥐뿔도 안 가져다 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길과 진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질이 없거나 노력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느껴지면은 빨리 돌려야 돼요. 늦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접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그냥 방문 열고, 아니 랩도 더럽게 못하는 놈이 왜 자꾸 이렇게 방 쳐닫고 문 쳐닫고 더워 죽겠는데 창문 안 열고 이렇게 녹음이랍시고 뭐 하고 앉아있냐, 공부는 안 하고 라고 얘기를 안 하셨던 게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담이지만 이렇게
이 영상 보고 있을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 또 위층에 사시는 이 리코더 분은 우리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 빨리 이 자녀분에게 음악에 대한 소질이 더럽게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연차 내고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꿀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빨리 이제 자녀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이 쉽지 않아.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재능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 어린 친구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재미 삼아서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 임대 아파트에 뭐 이렇게 외제차가 많은지 모르겠어. 명의를 그냥 다 가족 명의로 빼돌린 다음에, 뭐 차는 뭐 거의 뭐 독일 3, 4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정말, 보기 흉합니다. 제가 무슨 뭐 가진 자에 대한 언더도그마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증오심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임대 아파트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가끔씩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전동차 타고 돌아다니시는데, 아니, 외제차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난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어떻게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민낯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아주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무슨 제가 외제차를 못 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제차고 뭐고 구름하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담아쓰고 뭐고. 저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하루에 얼만큼 책을 읽었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아주 그냥 꼴사납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진짜 복지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참 눈살이 찌푸려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쉬워가지고 뭔가를 하나 하려고는 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지. 소름 끼치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대본 없이 그냥 주저리 거의 뭐 7분가량 떠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친구한테. 이 빌어먹을 리코더 실력으로 이 층간소음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제 이른 잠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간접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이름 모를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감사의 메시지를 또 전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살인이 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이 아파트 세대에, 방송이 나오고 있어. 뭐 가스 점검이나 승강기 점검이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바로 애드립으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 보통 이렇게 영상 촬영하다가 방송 나오면 유튜버들은 바로 그냥 자른 다음에 편집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엄청난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유튜브를 이제 막 찍잖아요. 찍으면서 썸네일을 언젠가부터 추가를 하기 시작했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썸네일 추가를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제가 이 학자금 갚느라고 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 저도 뭐 쌀밥에 김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한국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이 이제 지출이 예상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책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빌려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읽은 책을 소장하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차피 한번 보고 안 볼 건데 빌려보는 게 낫지 돈 아까운데 라는 마인드, 잘못된 책에 대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 태도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말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중고책이니까 못 읽겠어 정도는 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이해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건 넘어갈 수 있지만 어차피 사가지고 한 번밖에 안 볼 건데 뭐하러 사? 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뭐 거의 뭐 월급 받으면은 거의 뭐 한 40%는 그냥 책값에다가 꼬라 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그렇게 뭐 원활하지 못해. 근데 이게 또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 혜택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 썸네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썸네일을 중단해야 될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썸네일 잘 올리더니 무슨 뭐 썸네일 올리니까 이제 경쟁자들 긴장하라고 얘기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왜 썸네일 안 올리냐, 무슨 일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뭐 썸네일 안 올려도 어차피 구독자는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컨텐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발화 능력과 저의 이야기 전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예요. 21세기에.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그냥 아주 그냥 자뻑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데, 알고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비가 오면은 땅이 축축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단독자는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한다라는 거는 비가 오면은 땅이 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해가 뜨면은 빨래가 잘 마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연의 섭리이자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11분간 떠들었는데, 중요한 골자는 그거죠. 영상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단명한 게 아니다. 임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양 미술을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방문 꼭 닫고 촬영합니다. 절대로 열지 않고 촬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층간소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지적인 작업을 하는데 층간소음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면 정말 살인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이성이 마비되면서 프로이트가 말한 그 무의식적 본능이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면 위로. 그러면 이제 빙산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잔잔하게 그냥 복도를 지나가면서 항해를 하시면서 이웃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뭘 하실 때 옆 세대, 아랫 세대, 윗 세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임대 아파트 저처럼 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외제차 같은 거는 좀 타고 다니지 마세요. 안 멋있습니다. 진짜 멋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멋은 차를 개조해가지고 막 붕붕 소리 내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배기 소음을 낸다고 해서 내 차를 바라본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정말 한시라도 빨리 뭐 기독교인이시면은 회개하시고, 불교인이시라면은 이제 성찰하시고, 해탈에 이르시고, 널바나에 빨리 이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종교가 없는 분이시라면은 개인적 사색과 통찰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에 좀 빨리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다음에는 이제 맞다. 그 썸네일을 촬영을 이제 했을 때 썸네일을 이제 첨가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또 이 얘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썸네일 그거 뭐 결제하는 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학자금은 갚아야 되잖아요. 공부의 대가인데, 젊은 시절에 학자금 좀 안 빌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 중에서, 그죠?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아주 지극히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죠? 예. 물론 뭐 제가 월에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중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뭐, 가스 점검이 있다고, 승강기 점검이 있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벌써 14분을 끌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를 했던 것 같아, 진짜. 정말로 뛰어난 인간인데, 물론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회사 구조,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굴리기 쉬운 사람을 쓰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굴리기 어렵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놈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아마 자기 자식, 비행 청소년의 길로 접어든 자기 자식을 훈육하는 것보다도 나를 부하로 쓰는 게 더 어려울 거야. 왜냐면 워낙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도통 굽히려고 하지 않거든.
예전에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또 김현땡 여사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지금 나이가 좀 지긋이 많이 드신 분이고, 상당히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시면서, 저를 보실 때마다 이제 웃어주시고, 연세가 지긋한 분이신데, 항상 좋아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그분이 저에게 어린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단독자 씨는, 나중에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았습니다, 여사님. 예, 정말 맞았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 비꼬는 게 아니라 그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 정말로 성구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버금가는 만물에 대한 어떤 그런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람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 말을 평생을 못 잊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 이분이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를 정말 좋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왜 어머니한테 하셨을까라는 게 그것보다 저에게 큰 칭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단독자 씨는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정말 지극히 거의 뭐 가슴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의 뭐 제가 죽기 직전까지 아마 가지고 갈 말일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상당한 어떤 영감을 줬던 그런 각성을 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왔던 걸 수도 있어. 간접적으로 그 말씀이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생각을 했거든. 남 밑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무슨 의미였을까? 맞거든, 근데. 내가 봐도 맞아.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울리지 않아. 절대 어울리지 않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해야지 내가 컨트롤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가 잘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단독자라는 이름도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 정말 더럽게 잘 지었다. 정말 그냥 마이웨이도 이런 개쌍 마이웨이가 없다. 너 같은 놈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덜 깨가지고 이딴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잠이 덜 깬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리코더 부는 소녀 때문에 이 센시티브해진 이 감성만큼 미치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근황 얘기를 했는데 뭐 쉴 새 없이 떠들다 보니까 거의 뭐 18분가량 떠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근황에 대해서 저의 여담과 말도 안 되는 드립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아마 심리학 영상으로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